교육들을 보면 진천교육지원청, 해가중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등을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특히 지원청은 같은 조직도를 갖고 있고 음성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지원팀이 별도로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장 김덕순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원팀은 위센터라고 옛날에 위센터라고 했던 그 생활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아까 말씀하신 부적응아, 학교폭력 등등의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고요. 유아특수는 이제 유아 어린이 그 유치원 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서면서 행복교육지원팀이 같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음성교육지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천교육지원청은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에서 학생 학부모 지원팀을 만들어서 윗센터 그 기능을 담당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윗센터 그런 어떤 기능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천 교육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행복 저희들 직제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 내에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윗센터, 방과후, 그다음 행복교육지구 담당 업무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윗센터에서 하는 윗센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팀이? 주식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행복교육지원센터 내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윗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하나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 장학사님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기관 내에 하부지정에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렇게 팀이 하나 더 추가돼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원의 효율적인 어떤 그 적절해서 배치라든가 업무의 어떤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지원교육청은 같이 하는데 한 교육청은 또 분리해서 한 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통일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3조 보면 세계교육지원청 공익에 해당되는 그 사항인데요.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2,436만 6천 원 이렇게 쓰셨고 계산증권교육지원청은 2,795만 8천 원 쓰셨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346만 4천 원 썼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가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계산증권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많이 썼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또 행정처가 좀 쓰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음성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쓸 비율이 낮아요. 그러면 행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선수 동계 전진 훈련이라든가 어린이나 큰 잔치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음성교육지원청은 행사나
소통을 위해서 뭘 큰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그 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를 수시 결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숙박을 해서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하면 1박 하루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었어도 그날 먹은 그 밥은 그날 결제를 해주고 이렇게 됐고요. 다른 교육청은 이제 한꺼번에 계산을 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수시 결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직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100만 원 이상 그 결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 집에 너무 많이 결제를 해준 거 아니냐고 지적을 받아서 매일 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시로 결제를 해줘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생각에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시 결제를 한 결과입니다. 다른 행사가 다른 교육지원청 하는 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음성교육지원청이 누구누구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학생 수도 많고 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 금액이 적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개 기관은 수시 결제를 안 하고 한꺼번에 결제했다고 그런 말씀을 저희 들려요. 제 어쨌든 답변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산정평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정평 교육장 장재현입니다. 저희들은 그 10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이 총 몇세 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군증평군 2개군을 관리하는 그런 교육지원청으로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운동선수 훈련비라든지 또 100명 이상의 행사 추진비, 또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후원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운동선수 훈련비용 숙박비라든지 식비, 영양식비 이런 거를 그날 하기에는 좀 훈련 상황에 좀 어려움이 현장에 있어서 종료일에 일괄 결제를 했기 때문에 좀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카드 네. 일반적으로 회계규칙에 의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그때 결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계속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그때 사용 안 하고 한꺼번에 며칠 후에 한 번을 결제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장 장재현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결제를 받습니다. 내부 결제를. 내부 결제를 누가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쓸 경우에 네. 교육장님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미리 결제를 해놔야 됩니다. 하는데 예상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 동계 전지훈련하는 300만 원 쓸 것이다. 네. 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식당은 여기저기서 어차피 드실 거 아니에요. 한 군데서 먹을 수도 있고 그때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와서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 맞느냐, 회계법상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산교육장 장재현입니다. 예. 무엇이 옳다고는 아니 법령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마 내부 지침이나 어디 그 법령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아시는 분이 있나? 거기 그래서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한꺼번에 결제해서요? 아니면 그때 결제하세요?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더 높다는 거고, 계산증평 교육장님은 미뤄놨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금액이 커졌다.
진천은 어떻게 상황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진천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단발성 사업이라든지 업무 추진비를 써야 될 때는 당연히 즉각 결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학생 훈련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일이나 뭐 30일을 지속적으로 그 훈련을 하고 똑같은 식당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진천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내부 결제를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내부 결제를 한 다음에 훈련이 종료되면서 한꺼번에 결제하는데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네네. 저기 이따 오후까지 그 법인카드 그 사용 지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장 장재입니다. 꼼꼼히 결제하는 게 옳으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그 학생들이 그 전지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아니 뭐 전주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법인카드 그 사용 지침을 하여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9조 공인모 3개 지원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의 사업 내역 중에 기관 평가라는 게 있어요. 새 교육청에. 그래서 다 12월 달에 기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천 교육장님, 일반적으로 기관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관 평가 방법 매년 기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청을 평가하는 예, 기관 평가를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각 교육지원청을 평가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는 건지 우리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지 그 진천 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자체 평가도 하고요. 그 자체 평가한 결과가 도교육청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나? 기업 평가관들 계산하셨잖아요. 근데 집행률이 0이자 0. 19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 왜냐하면 직원을 평가하는 건데.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50% 이하의 사업 내역 중에서 그 기관 평가에 대한 항목이 지금 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12월 달에 기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인쇄비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기관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기관 평가를 그 진천교육지원청의 기관 평가를 지금 자체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아니 잘 들어보시오. 도교육청에서 여기 그 교육지원청 기관 평가를 별도로 하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본인들이 그 평가를 한다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 객관성에서나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전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상급기관에서 보통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체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 계획이 연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는 추세가 많이 네, 물론 매뉴얼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2017년도 자체 평가한 어떤 그
평가 등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 자꾸 이렇게 뭐 털어가지 마시고 자체 평가도 그것도 이제 자체 평가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작년에 신천교육지원청은 뭐 받으셨어요? 자체 평가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근무하지 않아서 아니, 그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 자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우리 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평가 많이 나온 게 있을 거 외부인까지, 아니에요, 나온 게. 저기 누구 과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예, 파악해서 예, 다시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증평교육지원청 계산질병교육장 장장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도에서 그 지역교육청 기관 평가를 했는데 예. 금년도부터 이제 자체 평가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그 도교육청 연간 계획과 또 지역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맞춰서 공동 지표가 6개가 있고 자체 지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자체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12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64만 8천 원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럼 전년도까지 저기 계산 증평 교육지원청은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도교육도 평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몰라요. 저도 9월 1일 자료 나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용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그 평가가 모든 평가가 학교 평가도 교육청에서 했었고 기관 평가도 도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평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성교육지원청 평가 등급이 1위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육자님 올해 이제 그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체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의 용역이나 한국에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지 한번 교육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음성교육장 김덕순입니다. 물론 그 평가라는 것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와 내부에서 하는 평가가 아마 장단점이 있고 또 좀 효용 가치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평가는 단지 무슨 순위를 매긴다든지 뭐 비교 분석한다든지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루었다면 자체 평가는 아마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이걸 잘했는지 또는 더 연구해야 되는지 내년도에는 어떤 걸 조금 더 해야 될지 올해는 뭐 몇 번을 하기로 했는데 진짜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 평가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리하다고요? 아마 그 자체 평가에 하라는 그런 교육적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교육적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지금 저 산하 기관이 있어요. 세계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자료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주면 자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수집을 해서 아마 교육청이 전체에서 평가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용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계 교육 지원청은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만.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 6개를 아까 뭐 이렇게 있다 하지만 그 매뉴얼에 맞춰서 1년 동안 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가 내부 용역에들 줘서 아니면 도교육청을 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용산교육지원청장님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물론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 팔이 안 오른다고 결과적으로는 내 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료만 주고
예비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교 관련 일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현황을 보면 이활용 폐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천이 이활용 폐교가 세 학교, 그리고 계산이 6학교, 음성이 1학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교육자님, 네, 진천교육장 김용환입니다. 미활용 폐교 예. 그냥 이 학우 관리 대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하면 내년도에는 다 정리가 되나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옥동초등학교는 지금 이제 혁신도시로 옮겨간 지가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자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산 분교에 대해서는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그 진천군의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교환 추진해서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성암초등학교 연곡분교 말씀인데요. 요거는 아주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이 계약이 재작년 12월 31일자로 대부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그래서 해지가 됐는데,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고, 미술품을 쭉 보관해 놨는데, 이거를, 물품을 빼가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사실은 대부료하고 변상금 20%를 받고, 그러니까 원래 대부료보다 12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리가 되는 대로 연곡분교에 대해서는 대부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매각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보관 중인 물건을 빼도록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증표 교육장 계산적인 정재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현재 우리 관내의 그 폐교 일반 현황은 자체 총 15개교입니다. 그 중에 자체 활용 1개교는 저희들 지금 쌍곡 휴양소로 쓰고 있고요. 대부 활용은 8개교입니다. 대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6개 교가 있는데 이 6개 교에 대해서 한 교는 현재 그 지자체 괴산군청하고 사업 추진을 괴산군청에서 요구를 해와서 지금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활용 폐교 5개 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가 좀 높다고 대부하시는 분들이 말씀도 있고, 또 건물이 좀 노후가 돼서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상담 전화를 통해서 대부료 관계도 적정히 조정을 해서 이 폐교가 지역 주민의 그 문화 공간이라든지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여튼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네, 음성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폐교 활용을 다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덕생분교가 지금 음성군청에서 그 예술문화센터로 활용한다고 저희들 보고 그것 좀 어디다가 매각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술문화센터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한 군데는 그 도자기
도자기 체험학습장, 한 군데는 희귀본 도서, 인터넷 판매점, 또 무남 폐교는 전통 된장 제조, 또 상병 폐교는 드론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네, 국장님의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진천이나 용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상당히 팽창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지 농촌 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산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또 활용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계산군의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또 환경적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또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서 26쪽 학부모 교육, 그리고 페이지 102쪽에서 110쪽 교직원 교육이 있어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학교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도 교직원 유대관계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교육지원청 교육자님께 한번 간단하게 어쨌든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교육자님, 네. 교육장님.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성과를 얼마나 거뒀나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을 정말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대안학교까지 설립을 해서 저희들 보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변화는 미약하지만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직원 연수도 좀 더 아주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대표 교육장. 계산대 교육장 전재입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구역상으로 그 두 개 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한 곳에서 합동을 하는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증평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학교는 적고 학생 수는 많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딱 가운데서 하면 딱 좋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든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 하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질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오히려 저연령화돼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좀 늘어나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을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명 존중이라든지 학생 자살 예방 교육 등 학교 폭력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연간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또 학교별로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음성 교육장. 네, 임성교육장 김덕수입니다. 저희들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그 학부모 연수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연수, 또 전문 상담 교사나 또 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하고 또 양도 풍부하고 또 강사도 양질의 강사님 모셔다가 연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교육이나 교직원 교육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방금 세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이제 어떤 천연도의 어떤 각오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정말 학교 폭력, 뭐 성폭력이든 또 교권 침해든 일반 폭력이든 특히 또 나는 전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든 이런 부분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좀 강의 프로그램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또 오존 이런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학생들 또 교직원 대응하는 방법, 학부모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텔레비전에 한참 또 나오고 있는 그 학교 폭력 중에서도 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또 장애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또 봉사 이런 부분을 좀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해서 같이 정말 배려를 해가지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또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